안녕하세요. SG 입시 컨설팅의 컨설턴트 강성원입니다. 네, 오늘은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이화여대 이 세 대학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입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게 되었고요. 일단 제가 도입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 입시 컨설팅 업체 혹은 교육 업체들이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올해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연도의 입시 결과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가 되었지만 그건 영어 영역에 한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올해 예를 들어서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리고 이화여대가 영어 영역의 실질 변별력이 높다라고 해서 이화여대의 입결이 고려대나 연세대보다 높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별 서열이나 학과에 대한 변동은 크게 있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작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삼으시되 본인의 영어 등급이 1등급이 아니다. 혹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좀 중하위권 대학을 노린다면 3등급, 4등급 정도가 나오겠죠. 그 등급보다 낮다 혹은 그 등급보다 높다라고 한다면은 내 성적에 맞춰가지고 내 영어 성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 혹은 내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교를 찾는 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 세 개 대학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모집군, 두 번째는 관연도 입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 영역의 실질 변별력, 그 다음에 네 번째 반영 비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이 세 대학교가 어떤 입결을 나타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모집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모집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가나 다군에서 모집을 진행합니다. 네, 그런데 가군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도 몇 개 없고 주력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군에서 쓰고 나서 가군의 카드가 남았다. 근데 중앙대가 조금 여유가 있거나 적정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써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다군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중앙대입니다. 자연계열 기준으로 봤을 때 의예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에서는 가장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에서 서울대, 나군에서 연고대를 쓰는 학생들도 다군 어부면 쓸 게 중앙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대 다군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의 점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게 다 합격으로 빠지게 되면서 최종 합격자랑 최초 합격자의 점수가 굉장히 크게 갭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를 써서 최초 합격을 받는 건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붙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군의 성균관대 가장 먼저 붙었고 그 다음에 고려대 경영 붙었고 그 다음에 다군의 중앙대 경영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군은 중앙대의 주력군이기도 하면서 점수대가 처음엔 굉장히 높게 형성됐다가 추합이 많이 빠진다. 경쟁률이 높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진행하죠. 네, 그런데 가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고요. 나군은 국제 캠퍼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죠. 그래서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분교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성균관대 보면은 공과대학들 수원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교랑 똑같은데 위치만 용인에 있을 뿐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입결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올해도 제 생각엔 소폭이라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군과 나군에서 진행을 하는데 나군은 국제 캠퍼스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모집을 진행하죠. 그런데 이화여대는 올해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을 했어요. 최근 몇 년간 이화여대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기도 했고 입결이 굉장히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반전시키고자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이화여대에서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통합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모집단이 하나, 자연계열 하나, 그 다음에 의예과만 예외적으로 2개 따로 해서 총 4개의 모집 단위가 있고요. 물론 수시 모집 인원이 이월돼서 모집 단위가 생기는 경우는 있겠죠.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 모집 단위로 입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교로 진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노리시는 분들은 수시 2월 모집 인원을 노리시는 게 올바른 방법인데 제 생각에는 그 인원이 나올지도 의문이고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관연도 입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단지 작년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형성되었던 대략적인 합격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최초 합격자 혹은 정말로 문 닫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펑크가 나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중앙대부터 인문계열 먼저 말씀드리면은 95에서 92.5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91 잘못 썼네요. 마찬가지로 95에서 92.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같은 경우에는 92 초반에서 88.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과가 96였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 같은 경우는 97 후반, 거의 서영국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경희대 본교 캠퍼스에 한의예과가 있죠. 이 한의예과도 이화여대 의예과랑 마찬가지로 서영국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7 후반이고요. 네, 이화여대에서 이제 요 두 학과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나머지는 그 아래에 위치하는데 94.5 정도에서 92.7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92.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자면은 이화여대는 이 두 개 학과가 특이하기 때문에 점수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데 나머지는 편차가 좀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희대는 국제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큰 편이다. 그 다음에 한의예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죠. 그래서 점수대가 굉장히 높다. 중앙대는 이 정도 성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97.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92에서 89 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91 초반에서 87 중반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87 초반에서 83 초반 정도까지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캠퍼스는 계속해서 입결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내가 여기를 안정 지원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화여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예과는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96이고요. 아무래도 의예과 그 수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 나형이 가형보다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100분의 1 받기가 훨씬 더 좋죠. 표준 점수를 받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점수제가 인문계열보다 좀 많이 떨어진다. 96.5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 학과들은 93.5에서 90 정도. 93.5에는 이제 스크랜튼학과, 레인지공학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학과들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등장을 했고 학교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학과죠.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학과들이 점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영어 영역의 실질 변별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영어 영역 실질 변별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장 실질 변별력이 높은 대학은 이화여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별력이 높은 대학은 경희대고요. 마지막으로 실질 변별력이 가장 낮은 대학은 중앙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점 대비 1등급과 2등급의 점수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1010점 만점이에요. 근데 그 10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가산점 10점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점을 빼고 1000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여대는 각 과목별 반영 비율이 25%씩인데요. 1등급일 때 250점을 주고 2등급일 때는 240을 줍니다. 10점 차이가 나는 거죠. 1000점 중에서 10점이니까 이화여대는 1등급과 2등급의 영어 1등급과 영어 2등급의 차이가 1%가 나는 거예요. 총점 대비 1%입니다. 총점 대비 1%라고 하면은 이 1%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상위권 대학들이기 때문에 소수점 점수 차이 가지고도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영 비율에 조금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속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 영역 15%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영역이 15%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어를 25%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국어는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25에다가 그 표준 점수를 계산을 해요. 얘가 만약에 국어를 130점을 받았다. 이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거든요. 한 두 문제 틀리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130점을 받았다. 근데 25%를 반영한다. 그러면 4분의 1로 해주면 되겠죠. 4분의 1을 해주게 되면은 32.5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15%를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1등급 200점을 줍니다. 200점 곱하기 15% 하게 되면 30점 되는 거죠. 반영 비율은 25%랑 15%로 차이가 굉장히 큰데 실제로 산출되는 점수 자체는 두 과목이 크지가 않아요. 이 반영 비율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특정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표준 점수가 200점이 나온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200점으로 1등급을 200점으로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이게 명목상 반영 비율보다 실질 반영 비율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능 만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590점 혹은 590점 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90점 초반의 점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점수차가 이 590점 중에서 4.8점 차이가 나거든요. 4.8점 차이가 나니까 요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0.81%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의 그 영어 영역 실질 변별력은 이화여대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앙대인데요. 중앙대는 요 두 대학이랑은 조금 다르게 가산점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가산점을 어떻게 주냐면은 1등급 20점, 2등급 19.5점, 3등급 19점 이런 식으로 줍니다. 네, 근데 이 가산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점이 몇 점인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총점이 100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가산점은 굉장히 큰 거겠죠. 근데 제가 중앙대도 경희대처럼 총점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만점이 700점 내외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700점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등급 이거는 영어 그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입니다. 700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20점이랑 19.5점이랑 0.5점 차이가 나는 거죠. 700분의 0.5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점수 차는 0.07%, 0.7%가 아니라 0.07%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1등급이랑 4등급이랑 점수 차 하게 되면은 1.5점 차이가 나죠. 그럼 이걸 세배하게 되면은 0.21점 차이가 나게 될 텐데, 1% 차이가 나게 될 텐데,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경희대 1등급 차이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사실상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영어 실질 반영률이 거의 안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의 한국사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지원할 건데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영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정도 쓸 학생이라면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그 10% 정도가 1등을 받았더라고요.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정도면 10% 들고도 남죠. 들고도 남는 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쓴 학생들은 1등급 받았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내가 만약에 2등급이나 3등급이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중앙대를 쓰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드린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반영 비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경희대의 반영 비율도 저희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반영 비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기준으로 여기다가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을 반영합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인문, 뭐 어문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경, 그 다음에 사회과 쪽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은 인문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35%, 그 다음에 수학이 25%, 탐구 20, 그 다음에 영어 15, 한국사 5%, 특이하게 한국사를 5% 반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국어랑 수학만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를 이 정도 대학 쓸 학생들이라면 사실상 만점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만점이 아니라 1등급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사도 감점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걸 없다고 쳐야겠죠. 이거는 경쟁 종목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15랑 5%를 뺐으니까 80% 중에서 수학, 예를 들어서 상경계열로 가정을 할게요. 수학 35%라고 하면은 이거는 100 중에서 35%가 아니라 80 중에 35%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는 수학 반영 비율이 43.75%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수학 반영 비율이 중앙대보다 경희대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명목상으로 나와 있는 반영 비율 자체는 중앙대가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실제로 내가 영어 1등급이라면 난 여기서 감점이 없잖아요. 다른 학생이 2등급 받아주면 나는 더 좋은 거고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나는 수학 만점인데 나한테 더 유리한 대학은 중앙대가 아니라 경희대 상경계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각각 25%씩 반영을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과에서는 뭐 이거는 크게 메리트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연계열로 저희가 가볼게요. 자연계열에서 자연계열이 아니라 이제 수학 가형 응시자가 전체 수능 응시자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탐 응시자랑 과탐 응시자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과탐을 보는 학생들은 이과 학생인데 이과 학생들 중에 절반 정도가 문과 수학 나형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 도망을 왜 갔을까요?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수학에 자신이 없어서 도망을 갔겠죠. 그러면 수학 가형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공계열 수학 가형만 응시가 가능한 학과를 노리고 있는 학생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수학 가형 응시자 수가 작고 그쪽에 이제 의예과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수학 가형이기 때문에 이공계열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겠죠. 한마디로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등급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 100분위가 다 90이 나오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학은 90보다 낮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수학 반영 비율이 이과는 당연히 높죠. 올해 수학 절대평가되면서 보통 35%는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화여대는 각각 25%를 반영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학이 약한 여학생들은 이쪽에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입결이 좀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점수가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계열 설명드릴게요. 중앙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25, 수학이 40, 그 다음에 탐구가 35 이렇게 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0, 35, 25 이렇게 됩니다. 이게 탐구예요. 국어고 탐구. 네, 아까 그 인문계열이랑 반대로 이제 국어 반영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수학 반영 비율은 그대로. 그 다음에 탐구 반영 비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중앙대보다 경희대가 실질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비슷한 대학이 어디냐면은 반영 비율이 가장 비슷한 대학은 찾아보면은 서강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경희대 서울 캠퍼스랑 서강대랑 모집군이 같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수학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은 학생이에요. 근데 나머지 과목에서 조금 틀린 게 있단 말이에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부족한 과목들 때문에 서울대는 못 써요, 가군에. 그러면은 내가 수학을 잘 봤는데 이화여대를 쓸 거예요. 이화여대를 안 쓰겠죠. 그러면은 경희대랑 서강대 있으면은 서강대를 쓰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경희대는 올해 그걸 이유로 해서 점수대가 약간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오르고 있기도 하고 나군에 있어서 서강대 학생들이 뭐 경희대까지 쓸 일은 없겠지만 가군이나 다군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을 쓴 학생들이 경희대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희대 나군은 입결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18년도 어떤 식으로 입시가 진행될지 간단하게 예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앙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영어 영역의 실질 변별력이 굉장히 낮은 대학이에요. 실질 변별력이 그 중앙대 상위에 있는 대학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대는 영어가 약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긴 할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나군과 다군에서는 추합이 많이 올 것 같다. 왜냐면은 상위권 학생들이랑 중앙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대학들이랑 비교했을 때 실질 반영 비율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군이나 나군에서 성균관대, 한양대를 쓴 학생들, 한양대는 제외하고요.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쓴 학생들, 혹은 나군에서 연세대를 쓴 학생들은 다군에서 중앙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대는 경쟁률이 더 올라가서 점수대 역시 약간 오를 것 같다. 혹은 현상 유지.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점수대가 떨어질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다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결시율이 굉장히 높아서 학생들이 이제 겁을 많이 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군에서는 하향 지원을 중앙대를 안 하고 중앙대보다 더 낮은 학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군은 혹시나 점수대가 조금 내려가진 않을까? 근데 가군이랑 나군은 점수대가 오르면 올랐지 그대로 오르면 올랐지 혹은 그대로 있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총평이고요. 네, 그다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수학 반영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대학이에요. 실질 반영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서강대랑 같은 군이죠, 가군이. 그래서 가군에서는 학생들이 경희대를 쓸 성적인 학생들은 경희대를 쓰겠지만 내가 수학을 진짜 거의 만점이거나 한 문제 틀렸는데 서울대는 못 쓸 정도의 아쉬운 점수다라고 한다면은 이화여대는 안 써요. 왜? 내가 수학을 잘 봤는데 이화여대를 뭐하러 써요? 수학 25%밖에 안 봐주는 대학인데. 그런 애들은 이제 경희대를 쓰거나 서강대를 쓰겠죠. 근데 아무래도 서강대로 몰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경희대는 올해 가군에서 성적대가 약간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그 경희대 나군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오르거나 현상 유지는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건 학교의 브랜드 파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결과부터 말해서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화여대가 초강수를 든 것도 있고 문과, 이과 다 통합을 해서 그냥 각각 25%씩 반영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 이제 이과에서는 수학이랑 과학을 잘 보는 학생들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화여대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약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도 우리가 조금 적게 봐줄게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약한 여학생들, 과학이 약한 여학생들이 이화여대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학과가 통합되면은 우리가 입학할 때부터 나는 대학교 가서 놀기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잘 없거든요. 특히나 여대이기 때문에 여학생들 공부 열심히 할 생각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학과가 통합이 되면서 오히려 이득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몇 명 컨설팅을 해봤는데 그 학생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화여대 이 학과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여기부터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갈 수 있어요. 네, 대부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이화여대를 지원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도 오르고 점수도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세계영역 100분위 합이 한 282 정도, 그다음에 자연계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8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일단 뭐 점수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세 대학 다 표준점수 발당 대학이고 탐구 영역에서는 이제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100분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일 오늘이 11일이거든요. 내일 성적표 받고 나면은 본인의 표준점수랑 반영비율을 계산을 해서 윤리를 따져보시는 게 좋고요. 표준점수건 그 다음에 100분위건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가형인데 어느 특정 연도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웠어요. 평균 점수는 높게 나왔는데 작년보다 4점짜리 딱 세 문제 킬러 문항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평균 점수는 올랐다 하더라도 세 문제 틀렸으니까 88점의 학생들 점수가 굉장히 많이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88점의 점수가 많이 몰려가지고 뭐 원점수 88점인데 표준 점수 그냥 패스를 하고 100분위가 한 8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원점수 87점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87점 돼버리니까 원점수는 1점 차이인데 내 점수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막 76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내가 100분위가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좀 지원을 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세 대학에 대해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